하느님 제가 로또 1등에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하느님이 응답했다. 어떻게 응답하는지. 복권부터 사라. 그래, 제발 복음부터 사라.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는 유명한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유튜브 명리 강헌 상담소, 우리 유명한 상담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상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그리고 보통은 이제 상담 내용을 저희한테 내담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그거를 상담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비굴하게 한 번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명식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구걸했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런 명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마 세상에 처음 보신데 바로 로또 1등 당첨자의 명식. 과연 이 사람의 운이 어쨌길래 그 어마어마한 로또에 당첨됐는지, 그 내용을 할 겁니다. 아까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귀한 명식을 하나 저희가 우리 부사장님의, 우리 최 부사의 어떤 역할로 1등에 당첨된 분의 명식을 저희가 입수했죠. 그럼 우리 대역 제인으로부터 그 사연을 일단 들어보고 이 정말 귀한 명식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59년생 남성이고 올해 65세입니다. 이혼을 하고 일남 일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던 어느 날 5월 5일 어린이날에 저와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숫자로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당시 딸 생일을 착각해 숫자를 잘못 적어 복권 한 장을 사게 됐는데 앞불사 그게 1등 당첨이 된 겁니다. 당첨된 돈으로 아들, 딸에게 같은 단지의 아파트 한 채씩을 사줬고요. 가까운 친척 모두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전처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박수 치고 싶다. 진짜 분이 대부분 1등 당첨돼서 인생이 오히려 망가졌다는 분들 많은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땄을 만큼 쓰고 주위의 주변 분들에게 나눠서 이게 포인트예요. 않은데. 그리고 지금도 예전처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질을 좀 갖고 계신 분이네요. 도대체 선생님 이 명식 어디를 봐서 무슨 운이 들어왔길래 이분을 딱 봐도 그러네요. 기해년 무진월 갑술일 갑자시 신약하고 제다 신약의 명식인데, 네네. 여기도 보면 편제가 어마어마하게 왕성합니다. 토 편제가 지금 네. 와 일지 완전 그리고 일월지가 전부 다 그렇고, 근데 또 이 간목이 신약해도 약해진 게 자수도 있고요, 해수 장생도 있고, 그리고 월지의 진토가 놓여져 있어서 이 일간도 충분히 이 강한 편제를 짐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도하지는 않지만 신강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 이런 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확천금의 재물을. 그러니까 저 사실은 한때 초기 로또 때 제가 로또를, 내 그때 한참 명리학 공부할 때인데 명리학적으로 해보려고 정말 온 짓을 다 해봤어요. 제가 3등 당첨 2번 돼봤어요. 3등 얼마예요? 진짜? 근데 3등은 얼마 안 돼. 한 이거 뭐 어떻게 100, 그래도 160몇만 원 정도 돼. 그러니까 운을 보고 선생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운을 보고, 다음에 막 수리오행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숫자를 적어주신 그치, 거예요? 숫자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 두 달에 2번 3등 됐어. 근데 매달 그때 내가 막 명리학을 막 공부할 때라 그 재미로 했는데, 내가 명리학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명리학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딱 그 로또를 끊었어요. 왜 그런지 내 명식을 보니까 나도 편제가 많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야. 감당할 글자가 있어야 되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큰 재물이 몰려오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3등은 뭐 2번 좀 했으니까 그만하자 여기서. 근데 그게 정말 일주일이에요. 그때는 일주일이 로또의 추첨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추첨일이 아닐 때도 막 역대 당첨번호 막 그런 거 막 계속 분석하고, 요때가 예를 들어서 뭐 갑신년 무슨 날짜에 이 번호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갖다 수리 오행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상관관계가 없나요? 재성이 아니라 완전 인성의 힘인 완전 내가 미친 짓을 많이 했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걸로 내가 번호를 골라가지고. 운이 아니라 노력인 거지. 근데 근데 그 노력에 최선이 3등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 노력을 거기 안 하고 딴 데서 쓰면 그 160만 원 받고 끝났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그럼 선생님 편제가 없으면 1등 로또 편제가 없으면요, 일단 된다? 이런 것에 재미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게 즐거워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투기인 거예요. 나 어떻게든 당첨돼서 내 정말 팔자문 펴고 싶다. 그럼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선생님 평생 복권을 100만 장을 사도 안 되는 건가요? 편제가 없어. 100만 장 사면 되지 않을까? 확률 1등. 근데 아까 부사장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너도 가능성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올해거든요. 올해가 왜냐면 제가 올해가 진술충미가 다 모여있는 이제 사고를 갖췄으니까 네. 한번 재미로 사보면 좋겠네. 안 되는군요. 선생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사고부터. 우선 사고.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네. 이제 이분이 그 이민년에 됐죠. 임술대운 이민년에 됐어요. 그죠? 네네. 근데 그 됐던 달이,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분이 이제 보면은 사실은 임술대운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앞에 네. 개해대운이 왔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분은 좀 굉장히 좀 좋은 운을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임술대운이 또 용신인 임술대운이 왔고 또 이민년이야. 다 계속 용신인 수가 따라다니죠. 예. 그리고 또 대운을 보면 본래 굉장히 강력한 편제를 갖고 있는데 또 술토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술토가 들어와 또 편제의 대운의 기운까지를 갖고 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일간이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법인데, 네. 일간은 이미 들어와도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는 수와 목의 세력을 갖춰놨기 때문에 네. 또 더 강한, 아까 말했잖아, 강한 편제의 운이 네. 형성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과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네. 로 번호를 조합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 로또 그냥 복권 한 장을 사는데 이만한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네. 거지. 근데 사실 이분은 식상이 없거든요. 식상이 없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목과 목 비경과 토 재성을 쭉 있게 만드는 식상의 기운을 이 번호에서 식상은 자기의 자식이니까 네. 자기 자식 식술의 번호를 했는데, 코미디는 뭐냐면 그나마 딸의 생일을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운이죠. 나는 뭐 그게 신의 조크라고 생각해. 진짜 하늘이 돕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아무리 맞아도 이런 1등 당첨은 이런 조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분한테는 식신이 없는데 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고 선생님이 없는 식신을 숫자에서 자식을 끌어와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재성이 토인데 토를 도와주는 게 화잖아요. 그 화가 이분한테는 식상인 거죠. 그래서 편제를 도와주는 어떤 식상이 원국이 없는데 본인이 숫자로 식상을 끌어와서 그래서 식상생제라고 하죠, 이거. 식상생제라고 하죠. 그래서 식상으로 재성을 더욱더 도와줬는데 강력하게 만든 것. 여기다 더 더하면은 이분이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샀어요. 그쵸. 아. 그때 제가 맞아요. 그때를 찾아보니까 네. 이게 5월 5일이니까 아직 청명이 지나지 않았고 네. 그래서 5월 5일이면은 지금 갑진년 네. 갑진월. 갑진월 또 편제가 들어왔네. 예. 월도. 갑진월에 네. 무오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연월, 인호술이 돼서 화가 돼요, 식상.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사주 구조에서, 이 사주 구조에서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은 다 극을 하고 있는 관계거든요. 뭐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가고. 극하고 이렇게 다 극한 여기서 이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화로서 흐르게 하는 거거든요. 흐름을. 근데 그게 화가 없어. 그렇죠. 수목 화토로 흐르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아름다운 구조를 만드는 이 키워드가 야, 화다. 무일이다. 계산을 하기에도 힘든데. 그렇지. 맞아요. 사실 이 계산하고는 명식을 못하지. 보고 네, 그쵸. 계산은 제가 못할 이 건데. 명식을 보고 제가 처음에 해서 정리를 해서 제인에게 넘기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면 대부분 아이는 엄마가 데려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성에서 독특하다. 어떻게 나이가 있는데 저기 이혼을 해서 자식을 데려왔지 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걸 다 채워주는 요건이 그렇죠. 다 여건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큰 복이 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다 같은 자기가 살고 있는 단지의 아들, 딸들에게 다 아파트를 사줬잖아요. 아마 그걸로 돈을 다 거의 다 쓰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쓴 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나마 남은 걸 이제 1,000만 원씩 친척들한테 네.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것 본인은 그냥 그대로인 거야. 네. 난 이런 것이 정말 참 좋다는 게 뭐냐면 이분이 사실 초년 이때는 아마 이혼도 하시고 이럴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대운상에.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65, 75 대운이 다시 시신인 금이 20년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잘 흐르지 않는 이게 좋은 기운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런 이제 행운까지 네. 떨어진 거죠. 저는 선생님 요 명식에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신약인데 요거는 비겁을 용신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수인성? 그러면 선생님 수인성으로 간다면 식상이 구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명리학을 배우게 되면 사실 용신이 굉장히 쓸 용자 나의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대운에 왔을 때 그게 합이나 충으로 깨지지 않고 왔을 때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기구신이 살아서 움직이면 나한테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분이 만약에 비겁의 용신이었다면 식상이 그래도 한신으로 하는데 지금 인성의 용신이면 기구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식상을 굉장히 잘 쓰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성이 귀신이라고 돈 안 벌 겁니까? 당연히 벌어야죠. 근데 용신이냐 귀신이냐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아까 우리 최 부사가 말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흐름이에요. 오행의 흐름. 근데 이 상태로는 이 흐름이 끊기고 서로 막 극을 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식상이 딱 끼어들므로 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완벽한 흐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운이 되는 거고 특히 재성을 취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운이 되는 거죠. 완전 스테이트 시술이네. 그렇죠. 막힌 걸 뚫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저는 당첨은 못했지만 이분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분이네요.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이 워낙 본인은 당첨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주변에 로또를 그냥
정말 주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도 월지 값을 현재 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권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몇 번 이제 3등 당첨 몇 분 계시고 쭉 보니까 이게 사고, 아까도 사고격 얘기했는데 진술충미가 이게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 횡재를 하는 거에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인사신가시 뭐 축술미 사명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인사신은 권력이나 힘에 관련된 거고, 축술미는 재물에 관련된 거거든요. 병이나. 근데 확실히 재물이 있으니까 축술미가 조금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본인 사주에 축술미나 진술충미가 있다면 그 날을 잘 선택해서 한번 10월에 제가 한번 날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묻고 죽을 나이도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도 좋은 대세운에 이제 그런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 누가 됐다는 배 아플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맞아요. 축복해주고 싶은 이런 분이 명수인 된다면 것 뭐 같아요. 하나도 뭐 질투나지 않습니다. 질투나진 않지만 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1,000만 원 주나? 아유, 선생님 천만 원. 경우의 무술이에요. 나는 당첨되면 사라질 것 같아. 도대체 언제까지 남에게 내 운명을 맡기실 건가요? 내 사주는 내가 본다 프로젝트로 명리 특별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명리에 관심은 있지만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 하셨던 분들, 명리를 알지만 체계가 없어서 힘드셨던 분들 모두 오세요. 현장 강의로 더 가깝고 명료하게 명리를 배울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철공소가 동국대 두이카와 함께 손잡고 진행되는 이번 명리 강의는 철공소의 자랑 2기 반장이셨던 이유원 선생님을 메인으로 강원 선생님의 특강들로 꽉 차게 짜여져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철공소의 현장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문의는 철공소.com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토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쵸. 요새 떠오르는 토가 나한테 좋은 정말 재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토기운이 좋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큰 이제 재물을 불리는 경우도 많긴 하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십신상으로는 또 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토가 아니더라도 인성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재물을 불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수가 많아서 그런지 만약에 수가 재성이다 나한테 그러면 수로 할 수 있는 그 수 오행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물상의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중요한 거는 그 재성이 나한테 유리한 쪽의 기운인가 아니면 내가 좀 잘 두려워해야 될 기운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강에서 재성이 나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운이라면요.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과감한 투자라든지 또 과감한 그런 기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큰 재물을 손에 쥘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옛날에는 재기통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신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돈을 벌 확률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신약하더라도 신약하면 재성이 아무래도 내 기운을 힘들게 하는 거죠. 신약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나가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운이 필요할까요? 인성과 비겁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창조적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적인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아까 말한 부동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물을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재성이 재물의 어떤 그런 성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재성을 내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운용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복권을 사는 사람, 되든 안 되든 복권을 따박따박 사는 사람의 명식의 특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느님 제가 로또 1등에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하느님이 응답했다. 어떻게 응답하는지. 복권부터 사라. 그래. 제발 복권부터 사라. 복권을 안 사고 제발 1등에 당첨되라 기도만 하면. 자, 기도하는 건 인성이에요.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복권을 사야지, 먼저. 네. 복권을 사야 뭐 당첨이 되든지 뭐 깡되든지 하지. 그래서 이제 복권을 사는 힘은 뭐냐면 편제입니다. 재성 중에서도 이렇게 깔려 있으면 특히 편제가 천간에 이렇게 투간이 되면 더욱더 이제 더 가깝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야, 사실은. 일확천금도 일확천금이지만 이걸 사야 즐거운 거예요. 떨어진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 주에 또 사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복을 사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늘 재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재물은 그냥 재물이 아니고 그 재물은 또한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 혼자서 나의 욕망을 해서 쓴다면 그거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좋은 내 삶의 가치와 운으로 돌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재물이 크게 나누면 편재와 정재가 있지 않습니까? 정재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동력만큼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월급이겠죠. 이제 보통 노동을 하고 딱 받는 어떤 이런 것. 다음에 연금, 내가 노동한 것에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재물. 편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가 원한다는 일확천금, 이런 게 다 편제에 해당합니다. 횡재.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거, 다음에 주식에 투자해서 뭐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면 상속을 받는 거. 그럼 주식도 편제가 되나요? 주식도 편제죠. 예. 근데 이제 부자가 어느 정도 되려면 편제적 재물이 필요한데, 이런 큰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나의 역량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편제라는 재물은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남에게 베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을 때도 남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편제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편제를 그냥 단순히 일확천금의 큰 재물을 생각하지 말고, 내 큰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몸에 지니지 못하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에 지니지 못하는 재물. 정제는 내 몸에 내가 노동만큼 받아서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내 몸에 지니는 재물이라면, 편제는 내 몸에 지니지 못하는 재물. 그럼 내 몸에 지니지 못한다는 건 뭐죠? 남을 왜 써라는 얘기입니다. 써야 왜 써야 되냐? 그래야 그 돈에 안 깔려 죽으니까요. 이걸 남을 위해 쓰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돈에 깔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복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가치가 있어요. 바로 이게 편제하고 관련된 건데요. 저는 복권을 사라, 편제가 있고 이런데 일확천금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꼭 복권을 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복권의 목적은 일확천금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금으로 복지 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0원짜리 복권을 샀잖아요. 일종의 복권을 산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편제적 기부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의 그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과하게 사는 것은 도박적 행위지만, 그렇게 뭐 내 일상의 유지에 위협을 주지 않은 정도로 꼬박꼬박 사는 것은 굉장히 일상의 긴장과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그 기여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참 좋은 컨텐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선생님 꿈을 꾸신 거야. 황금 돼지가 막 1000마리가 우리 집으로 막 들어와. 막 들어왔는데 걔들이 막 여의도까지 물었네. 막 용화에서는 여의도를 하나씩 문 애들이 수천 마리가 들어와. 돼지가 용도 아니고 돼지가. 돼지가. 돼지가 예의주를 물어. 그런데 꿈에서 깼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런 날은 사실 복권 사잖아요. 복권을 살려고 봤는데 이론을 봤더니 너무 아니야. 그럴 때 선생님은 복권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사고 기도를 해. 기도하고 사지 말고. 선생님이 옆에서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구도 못해. 나 월지 정관인 사람이야. 공방 맞았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소개 안 했다. 명식 알아보는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 저희 철공소닷컴 홈페이지에 오시면 만세력이 있습니다. 그 만세력에 생년월일 시를 치시면 네 개의 기둥에 나의 일주를 세 번째가 나의 일주니까 일주를 찾을 수 있고 그 명식에서 진술충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한번 로또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유명헌 상담소 진행을 했고요. 또 안내해줄 게 또 있네. 까먹을 뻔했네. 우리 제인이었나? 네. 저희 유명헌 상담소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담 위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상담을 할 예정이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철공소2024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메일 주소는 남아있겠네요. 보내셨으니까. 예. 그래서 실은 오프라인에서 우리 강원 선생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도움을 받으실 분. 솔직히 1등 당첨되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상담 한번 하는 게 그게 로또 아닌가? 오바지. 나라도 1등 당첨되고 싶다. 선생님이 3등은 찍어주실 수 있잖아요. 마무리해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했잖아. 여기서 그거 하면 되게 썰렁해져. 다음에 뵐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